2주차 국감을 뜨겁게 달군 두 번째 이슈. 국감장을 넘어 연일 실시간 검색어까지 장악한 사립 비리 유치원 논란이었습니다. 예, 우리 외부자들에도 출연했었죠, 여러분.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269억을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 1,878곳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초강수를 둔 거죠. 근데 이제 사립 유치원이 이제 원생 한 명당 29만 원의 그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액수가 유치원 전체 예산의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8만 원씩을 빼돌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9만 원 중에서 18만 원을 빼돌렸다면 3분의 2 정도를 빼돌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거나 또 뭐 김치 냉장고를 사거나 또 심지어 성인용품을 또 왜 사 그 돈으로? 지금 저 감사를 받은 게 전체 유치원 중에서 33%만 감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또 40%만 공개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감사해서 공개를 할 경우에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예. 지금 교육부가 25일 날 명단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말이죠. 조전혁 예.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을 물어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 명단 공개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 그때 그 조전혁 의원 전 의원 사건 때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일반의 개인 정보보다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는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원의 그런 사생활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명단을 공개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떨까요? 유치원 실명을 공개한다. 그러면 그 유치원한테는 분명한 타격이 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 학부모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유치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두 개가 또 이번에 부딪히는 문제인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전혁 전 의원의 그 정교조 명단 공개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적인 정보고요. 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는 공개적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임신을 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기자 명단을 올려야 된다. 정말 그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유난스러운 일부 엄마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로 와서 아이가 그 기관에 갈 나이가 됐더니 대기 번호가 뭐 600번, 100, 1000번이래요. 맞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공공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비용도 그렇고 공공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부조리가 적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공개해서 그렇지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어디 현장 학습 가는데 꼭 현금을 어머니 그 봉투 보냈는데요. 그 봉투 안에 현금 넣어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현금을 강조해요. 예, 현금을 보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컨대 이제 도시락통 같은 걸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시중에 마트 같은 데서 가면 한 5천 원이면 사는 건데 왜 우리 유치원은 2만 원이 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문제 제기를 못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가 거기 다니니까 뭐 잘못 얘기 어머니 뭐가 불만 있어요? 뭐 이러면 제가 아 그게 아니고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장 혹시라도 우리 애가 받을 불이익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전제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닌 거죠. 물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가 공공보육시설 있고 사립유치원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게 75%가 사립유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적발된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못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로 공개된 건데 2차로 공개가 되면 더 가관일 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 못한 데는 그렇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더 국민들께서 기야말 노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정말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부모들의 심경은 뭐 이거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반 센 사람인데.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내부자는 전직 국회의원으로도 아주 낯익은 분이죠.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계신 장하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 5월에 우리 장하나 대표께서 이 명단 공개를 먼저 요청하고 또 소송까지 하셨었다고요.
저희 단체에서요, 2017년 2월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번에 밝혀진 이런 비리 백태가 다 드러났었는데 그 당시는 어느 기관이 문제를 저질렀나 이거를 숨겼었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감사는 잘했는데 이거 기관 이름을 비공개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비리기관에 다니든 말든 학부모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거고요. 그게 계속 비공개가 나오니까 올해 5월에는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니까 자료가 나와버렸네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유치원 운영하는 것이 영리 측면에서 볼 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건가요? 우리 대표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정말 수익률이 높은 비즈니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아교육이 법적으로는 비영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합법적으로는 급여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원칙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교직원으로 이렇게 취업돼서 적지 않은 급여를 가져가고 있는 점하고 근무는 제대로 안 하는 점이라던가 가족들이 교구상이나 식사 대상을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는데 시중에서 뭐 1, 2천 원 하는 걸 3배, 4배 이렇게 구입을 해서 또 가족들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던가 그렇게 이제 편을 쓰면 부유 창출은 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한유총 말고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도 있잖아요. 한어총이라고. 맞습니다. 한어총의 김용희 회장이라는 분이 수천만 원대 정치 자금을 모아서 국회의원들한테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일종의 왕성한 로비력, 활동력을 보였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2013년에 그 일이 있어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도 작년 11월, 12월에도 어느 위원실 보좌관 100만 원, 뭐 예결위 누구 전문위원 얼마, 요거 또 문서가 오늘 하나 나왔더라고요. 정신 못 차렸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나온 문건을 보니까 뭐 그냥 잘 봐줘라 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위원실하고 실제 그 입법을 막기 위한 어떤 회의를 했던 것들이 실제 이제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로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나죠. 일단 사립 유치원 비리 혹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엄마들이 혹시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어린이집에서 사고 나면 CCTV를 단다거나 선생님과 학부모들 사이를 좀 벌리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같이 논의를 해야지 뭐 편갈라서 될 게 아니에요. 요새 학부모들이 뭐 교육 수준도 높고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다 내용이 공개되면 보고서 우리 기관은 이런 게 걸렸구나 해놓고 오히려 다 공개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비공개하려고 하고 구분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은 한유총도 계속 의심과 의혹을 받는 거거든요. 예. 부모들이 알 권리가 보장되면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오히려 부모들에게 그런 판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숨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공감을 전혀 못 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립유치원 모임 한유총이라고 하는데 이 사립유치원이라는 건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좀 팩트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금. 예, 국공립 유치원이 워낙 1인당 11만 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1인당 이제 2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은 더 많이 쓰고 있는 셈인데 그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게 평등의 원칙이 아니고요. 다른 게 있으면 그만큼 다르게 취급해도 그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유치원의 회계 감사 시스템, 회계 시스테믹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사립 유치원한테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립 유치원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립 유치원 원장들도 국가에서 지원받는 뭐 2조 원, 총 2조 원 정도는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부분까지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면 모든 회계 정보가 다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좀 부당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아파트 원가 공개, 영업 비밀이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누리과정 지원금만 한해서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 유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립 유치원의 요구를 들어주면 결국은 뒷구멍을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립 유치원 쪽의 입장을 깡그리 다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네, 어쨌든 공교육이 구멍이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오랫동안 메워준 거 맞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 사립 유치원을 나 안 하겠다고 해버렸을 때 대책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들을 이렇게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반론을 좀 네. 하고 네. 싶은데요. 어느 지점인가요? 저하고 한판 하시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그만둔다고 하면은 이거 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늘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예. 그냥 집단 휴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아니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 맡기고 내가 출근을 해야 되나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도 늘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협박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늘 뭐 대충 끌려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했지만 교육부도 면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